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드디어 관심 종목 2번에 새롭게 들어온 친구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 종목의 사업 보고서 그리고 공시와 뉴스를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볼게요. 페이지 수가 좀 많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2021년도 9기 반기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입니다. 비상장 회사가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비상장 종속회사를. 우리나라 기업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녹음 확인하고. 네. 회사의 개요. 설립 일자 및 존속 기간 보시면 오가닉 티는 2012년 11월 말에 홍콩에 설립된 회사예요. 홍콩 회사고요. 통호무역이라는 회사는 2014년 3월에 중국에 설립되었고, 해천약업은 2009년 4월, 그리고 조농실업은 2010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제일 예전에 설립된 회사부터 보면은 해천약업, 얘가 이제 중국에 실질 영업된 자회사고, 조농실업은 2010년 1년 후죠. 생산시설을 소재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통호무역은 그리고 나서 이제 오가닉 티가 설립이 됐고, 그 다음 통호무역은 이 해천약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회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오가닉 티 회사는 상장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로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는 해천약업의 사업 내용 및 신규 사업입니다. 중국 내 유아 대상 피부 케어, 그리고 여름용 화장품, 그리고 그것들을 포함한 영유아용 화장품 업체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 상장에 따른 이미지 개선 등으로 점유율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노령화 그리고 노동인구 감소로 인구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2016년부터 조금씩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11월에 오가닉 티가 설립이 됐고, 상장 주체로서 설립이 됐고, 2014년에 자체 생산을 시작했고, 16년도에 생산 라인의 증설 투자를 완료했어요. 약 3배를 목표로. 그리고 16년 11월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달에 마스크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총 주식수는 약 8,400만 주입니다. 주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7가지 종류의 화장품이 있는데요. 피부케어, 클렌징, 기능성, 여름용, 그리고 영아용, 임산부용, 그리고 유아용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시장 전망입니다. 중국의 인구 정책 변천사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계속 이렇게 인구 억제 정책을 좀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 조금씩 바뀌어요. 예전에 원래는 무조건 한 자녀만 가능했었는데, 이렇게 좀 특정 부부에 대해서는 단독 2자녀로도 정책을 전환을 했어요. 2013년에. 그리고 2016년도에 모든 부부가 2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완화 조짐이 좀 보인다고 하네요. 그건 뒤쪽에 또 나옵니다. 진입 장벽입니다. 브랜드 충성도, 화장품은 아무래도 브랜드 충성도가 필요하고, 기술력, 그리고 유통 채널, 그리고 브랜드 그런 것들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 중에 진입 장벽을 보면은 존슨앤존슨과 개구리 왕자라는 중국 브랜드가 있나봐요. 중국 유아용 화장품 기업들의 최상위 계층의 존슨앤존슨 베이비와 개구리 왕자라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가닉 티 코스메틱, 그리고 피존, 위메이징 등이 있다고 합니다. 10개에서 15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중소형 기업으로 530에서 540개 기업이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기술력으로 보면은 천연 추출물이 좀 요새 유행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존슨앤존슨 베이비와 피존은 화학합성물 화장품만 있다고 하고요. 개구리 왕자는 과일 추출물, 그리고 이 오가닉 티 코스메틱은 차잎으로 만든 추출물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의 내용입니다. 공장 가동률을 좀 보면은 2019년에 60.6%였는데 2020년에 73%로 크게 올랐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63% 정도로 가동률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화 환산 연결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개별 재무제표가 없어요. 2019년에 3천억이죠. 3천억, 그리고 또 3천억,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1,460억,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1,480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꾸준히 한 3천억 정도의 3천억 정도의 그 매출액이 보장되는 기업이다.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60억, 그 다음 140억 확 떨어졌죠? 그 다음 2020년 상반기에 확 줄었어요. 25억. 근데 올해 상반기, 2021년 상반기에 190억 정도로 거의 2020년은 뭐 그렇다 치고 2020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을 크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한 400억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2019년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확실히 작년이랑 올해 상반기만 비교를 한 거예요. 확실히 올해가 좀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보면은 작년에는 이렇게 적자도 나오고 그랬어요. 영업이익이 적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화장품을 거의 안 썼었는데 올해는 다시 이렇게 좀 사업이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평년 수준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 해천야겁이라는 회사가 계속 나오는데, 얘네가 이제 몸통이에요. 실질 영업 회사고,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소재 종속 기업의 한국 상장을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된 유한 책임 회사가 바로 오가닉 티 코스메틱스 홀딩스 컴퍼니 리미티드, 줄여서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호무역은 이 해천야겁의 자기업의 자기업으로서의 지위 유지를 위해 설립된 회사고요. 그러니까 해천야겁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통호무역의 지분 100%를 오가닉티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농실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는 해천야겁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예요. 조농실업의 지분 100%를 해천야겁이 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출 증대로 인해서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해서 이제 제조를 위한 회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사 오가닉티 코스메틱스가 있고, 그 밑에 동호무역이 있고, 그 밑에 해천야겁이 있고, 그 밑에 증손자 회사로 조농실업이 있다. 얼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슬슬. 재무제표는 뭐 상당히 뭐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부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얘네가 어떤 자금 조달을 하고 지분 구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2020년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2016년 11월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인 것 같고요. 2020년 4월 달에 유상증자 첫 번째, 2020년 10월 달에 두 번째 유상증자, 2021년 4월에 올해 4월에 세 번째 유상증자를 합니다. 계산을 좀 해보면 100억, 150억, 50억 정도 되는 유상증자예요. 다 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그리고 전환사채가 있는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권면총액이 달러 기준이에요. 1000 정도를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1회차 전환사채 2천억이죠. 1000만, 200억이죠. 200억이고 2회차 전환사채가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50억 정도가 자금 확보가 됐고요. 발행일은 20년 5월, 그리고 21년 5월, 그리고 뒤에 가면 3회차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1회차 전환사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운영자금 목적으로 했어요. 250억 정도 되는 비용을 운영자금을 조달을 한다. H&P 인터내셔널 홀딩스, 그리고 UF 헬시팜 홀딩스, 반반씩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요. 전환 가격은 뭐 1235원이었는데 리픽싱을 아마 했을 거고요. 자, 그리고 2회차 전환사채 5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얘는 탑업인 주식 취득 자금이에요. 탑업인 주식 취득 자금. 그래서 헝유 캐피탈, 그리고 산샨 그룹 홀딩스에서를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합니다. 그림으로 좀 보면은 1회차 유상증자가 1000만 달러, 100억, 그리고 1회차 전환사채가
200억 원. 그리고 2회차 유상증자가 150억 원, 2회차 전환사채가 50억 원, 50억 원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1회차는 2020년도에 실시한 애들은 운영자금이었고요. 2020년 12월 말부터는 탑업인 증권 취득자금이에요. 이게 좀 중요하겠죠. 150억, 50억, 약 200억 정도가 확보가 됐고요. 감사 의견이 조금 이상한데 보면은 2020년도 감사 의견을 보면은 그 상반기, 똑같이 상반기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감사 의견이 예외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고 강조사항은 해당사항 없다. 그러니까 뭔가 감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2021년 올해 상반기에는 감사 의견이 아직 없어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말에 나오는 사업보고서에는 적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이거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감사 의견이 나와 있지 않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큰 돈은 투자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입니다. 센세이지 캐피탈이라는 데서 748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11.62% 기말 기준으로 11.62%인데 지분율이 계속 줄어듭니다. 보시면은 그림으로 오가닉 코스메틱스, 그리고 동호무역, 해천약업, 그리고 조농시럽 이렇게 있고요. 보호예수 기간 748만 주와 1470만 주 합쳐서 한 2200만 주가 보호예수 1년씩 묶여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니까 내년 8월 정도까지. 얘는 어쨌든 보호예수 기간이 그렇게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공시 모음을 볼 건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 현재까지 공시 모음을 좀 볼 건데 일단은 전환사채와 유상증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4일 6월 15일 이렇게 증권 발행 1회차 전환사채를 먼저 하는데 250억 원의 운영자금을 HNP와 UF 아까 말씀드렸죠. 250억 원을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자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 125억 원을 운영자금 목적으로 조달을 하는데 570만 주고요. 센세이지 캐피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리픽싱을 한번 했어요. 1650원에서 1155원으로 리픽싱을 한번 했고요. 여기부터가 중요하다고 했죠. 탑업인 주식 취득 자금. 2020년 12월 말에 3자 배정 유상증자 두 번째 유상증자를 합니다. 170억 원이고 1470만 주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 그리고 올해 5월 14일 날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을 해요. 50억 원을 탑업인 주식 취득 자금 목적으로 하고 유상증자는 56억 원을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 그리고 이번 달이죠. 9월 1일 날에 3회차 해외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요. 150억 원 운영자금입니다. 얘는. 그리고 9월 10일 날 며칠 안 됐죠. 3자 배정 유상증자로 173억 원 1500만 주를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 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이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인데요. 유상증자 170억, 유상증자 56억, 합치면 220억, 그리고 또 유상증자 173억, 그래서 한 400억 정도 자금이 모였고, 그리고 전환사채로 50억, 그러니까 한 450억 원 정도가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50억 원. 그리고 4월 2일 공시를 보면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 됐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흑자예요. 자, 지분율이 이제 나오는데요. 지분율 공시만 쫙 모아왔습니다. 2020년 1월 달부터 보면은 차이정황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인데 2020년 1월 21일 기준으로 이 사람이 179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팔아치웁니다. 1790만 주로 지분율이 31.45%였어요. 근데 1390만 주, 그리고 센세이지가 5월 달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영주에서 748만 주로 들어와요. 이 748만 주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 차이 정황이 또 매도를 하고요. 13.05%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9월 14일 특이한 계약을 맺는데요. 센세이지 캐피탈이 공동 보유 계약을 맺어요. 이 차이 정황이랑. 그래서 센세이지의 지분율이 고스란히 차이 정황의 지분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차이정항이 계속 지분을 팔아치워서 영주를 보유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1년 전에 갖고 있던 1790만 주가 영주로 변환이 되고요. 근데 이 센세이지 주식을 공동보유 계약을 하면서 센세이지의 주식 수는 748만 주에서 영주로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차이정항의 지분율은 영주지만 그래도 이 748만 주 11.62%가 그대로 차이정항의 지분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748만 주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센세이지는 그냥 제껴 두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1000만 주 이상 한 30% 지분 31%에서 11%로 줄었죠. 그러면 그 20%는 어디로 갔냐? 그게 이제 궁금해질 건데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보시면은 간 샤오춘 대상으로 2021년 8월 달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요. 이 사람이 영주에서 735만 주, 그리고 신슈에 홀딩스, 이 사람이 또 영주에서 735만 주, 둘이 나란히 9.3%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73억 합쳐서 150억이니까 앞에서 나온 그 3자 배정 유상증자죠. 자, 그리고 21년 5월 14일 진정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요. 이 진정이라는 회사가 5월 14일과 9월 10일에 거쳐서 55억 원 그리고 173억 원 토탈 한 230억 정도 되죠. 230억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483만 주 그리고 1500만 주 합쳐서 거의 2000만 주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 2000만 주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요. 앞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방금. 그래서 9월 10일 기준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됩니다. 센세이지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이정항이 가지고 있는 748만 주 7.57% 지분율인데, 이 진정이라는 회사가 약 2천만 주를 보유를 하면서 20.05%의 지분율을 보유하게 됩니다. 지분 차이가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거의 한 아까 그 초기 지분율 정도 될 거예요. 좀 줄어들긴 했는데 한 28% 정도 되니까 아까 앞에서 31%라고 했었죠. 그리고 5월 14일 유상증자 납입을 했고 9월 10일 유상증자 납입을 했고 이 두 개가 이제 1년간 의무 보유 기간으로 잡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년 9월 17일 센세이지가 17일 기준으로 공시가 한번 다시 뜨는데요. 센세이지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7.57%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진정은 경영 참여 목적으로 20.05%를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다 끝났어요. 이제 뉴스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2020년 10월 28일 홍콩 화장품 기업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작년 10월이죠. 중국의 홍콩 화장품 기업 지분 29% 정도를 인수를 하는데요. TNTN 아오메이라는 회사인데 2019년 매출이 약 5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매출이 이제 연결대상 매출액에 좀 이렇게 잡힐 수 있겠죠. 그리고 21년 4월 16일 중국 산하제한 폐지 기대감의 강세라는 제목의 뉴스가 뜨고요. 그리고 21년 6월 1일 중국의 3자녀 허용 수혜 기대의 상한가를 갑니다. 1065원. 중국 중앙정치국에서 시진핑 주재 회의를 하는데 부부 한 쌍에 아까 2016년도부터 2자녀라고 했는데 이제 3자녀 실시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9월 2일에 320억 원의 자금을 조달을 하고요. 중국 정수기 시장에도 진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2년간 제약업체와 화장품 업체를 인수한 데 이어서 정수기 시장 진입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정수기 회사는 광동진호라는 회사인데 3년간 4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나타냈고 순이익률은 2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9월 15일 중국 푸젠성의 코로나 방역 물품, 손소독제, 물티슈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험성도 커요. 중국계 기업은 또 언제 상장 폐지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은 투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간만에 또 괜찮은 종목 발견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